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인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최근 들어서 조건부인가와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조건부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건부인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건부인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조건부인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건부인가는 왜 나오는가? 조건부인가는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장기간 진행되는 제도죠. 이렇게 개인회생이 3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소득을 숨겼거나 또는 재산을 좀 은닉을 한 것 같거나 그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소득 편차가 큰 경우, 특히 소득 편차가 크거나 또는 재산이 최근 많이 줄어든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회생위원이 이후에도 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득이 과거와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왔거나 또는 재산의 변동이 크게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부 인가 결정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나 재산 등의 많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주로 조건부 인가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 조건부 인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직신고 의무, 재산신고 의무, 그 다음에 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릴 거고요. 이 외에도 조건부 인가는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강제집행의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조건부 인가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직신고 의무부터 설명드릴게요.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이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역도 함께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위 가항 기재의 경우 소득 증가가 있으면 이를 반영한 수정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 보시면 위 가항, 나항의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거죠. 재직 증명서가 있다든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경우 그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특히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변제금을 추가로 납부해라 이런 건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직하고 급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년 연봉 대비 20% 이내의 인상인 경우에는 변제금을 별도로 높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직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만 하시면 되세요.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특히 20% 이상 인상이 되었을 경우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신고 의무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면책 결정 시까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위 가항에 따라 수정된 재산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재산 목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항은 똑같이 위, 가, 나항 의무를 해태했을 때 회생 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재산신고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회생 진행하는 동안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영향 없습니다. 변제금에 큰 영향이 없고, 특히 청산가치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났다 하더라도 전혀 변제금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이 재산신고 의무는 크게 실무상으로도 크게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특별히 내가 회생하는 동안 재산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상의해서 재산 취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미리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제일 중요한 소득신고 의무를 볼게요.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및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과
국민연금공단 발행의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되어 있고요. 나항은 위 가항 기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수입이 증가된 경우, 똑같이 수입 증가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와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다항은 위 가항, 나항 의무를 해태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똑같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나항이죠. 이렇게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를 말하는데 똑같습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연봉 기준 20% 이상 인상됐을 경우에만 변제금이 추가가 되고요. 20% 이내로 인상된 경우에는 변제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30%예요.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전년 대비 30%까지 인상되지 않는 한은 변제금이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봉이 30%가 인상되는 일은 흔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건부인가 나온다 하더라도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지 변제금이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조건부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고요. 이렇게 소득 신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잘 준비를 해서 회생 절차를 이어간다면 변제금 상향되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건부인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대리인과 잘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